밤마다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고 아침이 되면 온몸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어 일어나기가 참 버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지만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루가 무겁게 시작될 때는 몸 어딘가에서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히 놓치는 부분이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진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시지만 혈관이 서서히 굳어간다는 표현은 생소하실 겁니다. 굳어진다는 건 탄력을 잃는다는 뜻이에요. 고무줄이 오래되면 늘어나지 않고 뚝 끊어지듯이 혈관도 탄력을 잃으면 혈압이 조금만 올라가도 쉽게 손상됩니다. 그리고 손상된 혈관은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저는 26년 동안 수면과 피로, 혈관 기능을 함께 연구해 온 박사 장민서입니다. 연구실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겨울이 더 춥게 느껴지고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혈관이 이미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하고 무릎을 펴는 것조차 쉽지 않은 느낌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건 단순히 관절 문제가 아니라 밤새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됐다는 신호입니다. 혈관이 탄력을 잃으면 누워있는 동안에도 말초까지 피가 잘 안 가거든요. 그런데요, 평생 군것질로만 여겨왔던 꿀이 이둔해진 혈관을 되살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꿀은 당분이니까 혈관에 안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자연 그대로의 꿀은 정제된 설탕과 완전히 다릅니다. 꿀 속에는 수백 가지의 효소와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살아있거든요. 오늘은 꿀 한 스푼이 왜 어떤 몸에는 약이 되고 어떤 몸에는 부담이 되는지 그 경계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체질에 따라, 시간대에 따라, 섭취 방법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요즘 잠이나 피로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상황을 나눠주세요. 며칠 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지인의 어머니 73세 김영자님은 겨울만 되면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고 새벽마다 다리가 저려서 잠을 설치곤 하셨습니다. 낮에도 몸이 무거워서 걸음을 떼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죠. 집 안에서도 슬리퍼를 신고 걸으면 발이 무겁게 질질 끌리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에서는 다 괜찮다고만 하니 본인은 나이가 들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답니다. 사실 혈액검사 수치는 정상 범위 안에 들어 있어도 혈관의 미세한 변화는 잘 잡히지 않거든요. 혈관 탄력도나 말초 순환 상태는 일반 검사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인의 따님이 직접 만든 꿀차를 한 병 가져다 드렸는데 반신반의하면서 잠들기 전 따뜻하게 한 잔씩 드셨다고 합니다. 처음 며칠은 별 변화가 없었대요. 그래도 따님이 준 거니까 버리기 아까워서 계속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일주일쯤 지나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손끝이 덜 차다고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이불 속에 손을 넣고 있어도 손이 차가워서 배를 만질 때마다 깜짝 놀라곤 하셨는데 그런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거죠. 2주가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을 펴는 게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김영자님이 하셨던 건 단지 잠들기 전 꿀 한 스푼뿐이었지만 그 속에는 혈관과 수면이 함께 움직이는 원리가 숨어 있었거든요. 혈관이 부드러워지면 말초까지 혈액이 잘 전달되고 그러면 체온이 안정되면서 수면의 질이 올라갑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다음날 피로 회복이 빨라지고 혈관도 더 잘 회복됩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과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가장 중요한 체질별 적용법을 놓치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건 혈관 내벽이 염증으로 부어 있으면 피가 흐르기 힘들어지고 손발이 더 차가워진다는 점입니다. 혈관 벽이 붓고 좁아지면 온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거죠. 마치 수도관 안쪽에 녹이 슬면 물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혈관 내벽에 염증이 생기면 그 부위가 거칠어지고 거칠어진 표면에 찌꺼기들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한국영양연구원 자료를 보면요. 꿀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이런 염증 지표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폴리페놀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항산화 물질인데 이게 우리 혈관 벽의 염증도 진정시켜주는 거예요. 특히 밤에 자는 동안 몸의 회복 시스템이 작동할 때 이런 성분들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제가 만났던 69세 박진호 님도 손 저림이 참 심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끝이 찌릿찌릿하고 물건을 잡으려고 하면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리모컨 버튼을 누르는 것도 힘들 정도였대요. 꿀물을 꾸준히 마신 뒤에 저림이 느껴지는 빈도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아침 공복보다는 저녁에 미지근한 꿀차 한 잔을 드셨습니다. 저녁 8시쯤 저녁 식사를 마치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천천히 마셨다고 해요. 여기서 조심할 점은 너무 뜨거운 물에 타면 항산화 효소가 파괴돼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꿀의 중요한 효소들을 죽여버립니다. 미지근한 온도, 그러니까 손가락을 담갔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딱 좋아요. 여러분도 손발이 찬 증상을 겪고 계신가요? 다음으로 피가 끈적해지는 문제를 보면 혈액 점도가 올라가면 밤마다 쥐가 나거나 다리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혈액이 끈적해진다는 건 물이 아니라 꿀처럼 흐른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좁은 혈관을 통과하기 어려워지고 특히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다리 쪽 혈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국내 연구진 발표에 따르면 꿀에 들어있는 효소가 혈액 점도를 낮추는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혈액을 묽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혈관 벽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줄여서 결과적으로 혈액 흐름이 개선되는 거죠. 72세 이선우님 경우를 보면요. 혈액 점도가 높아서 다리가 무겁다는 느낌이 항상 있으셨대요. 오후만 되면 종아리가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파였다고 합니다. 저녁에 신발을 벗으면 발등이 빵빵하게 부어 있어서 발가락을 구부리기도 힘들었대요. 그런데 꿀차 한 잔을 드신 뒤부터는 걷는 느낌 자체가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식사 30분 후에 따뜻한 꿀차를 드셨는데 공복에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섭취하면 오히려 피로감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혈당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적당한 타이밍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식사 후에 졸림이나 무거움이 자주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신경이 과도하게 흥분돼 있으면 잠이 안 옵니다. 낮 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그러면 밤이 돼도 부교감신경으로 전환이 제대로 안 됩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 성분,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은 흥분된 신경계를 부드럽게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생활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꿀을 섭취한 그룹이 잠드는 시간, 그러니까 수면 잠복 시간이 단축된 결과가 나왔어요. 평균적으로 15분에서 20분 정도 빨리 잠들었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은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한 달, 두 달 쌓이면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66세 문정화님은 밤마다 두세 번씩 깼는데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1시간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다시 누우면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과거 일들이 떠오르고 내일 할 일이 생각나고 이런저런 걱정들이 꼬리를 물더래요. 꿀차를 마신 뒤부터 숙면 시간이 늘어났다고 하십니다. 중간에 깨는 횟수는 비슷했지만 다시 잠드는 시간이 확실히 짧아졌대요. 이분은 잠자기 1시간 전에 티스푼 반 스푼 정도를 따뜻한 물에 타서 천천히 마셨습니다. 한 모금씩 입에 머금었다가 천천히 삼키는 방식이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늦은 시간에 과량을 섭취하면 속이 답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잠들기 직전에 마시면 소화가 덜 된 상태로 누워서 역류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요즘 잠드는데 얼마나 걸리시나요? 그 다음은 면역력입니다. 밤마다 피곤하고 쉽게 감기에 걸리는 건 혈관의 방어력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혈관벽에는 면역세포들이 순찰을 돕니다.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혈관을 타고 이동하는데 혈관벽이 건강해야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국내 식품기관 연구에서는 꿀의 효소가 세균 억제와 면역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목 안의 세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목이 아플 때 꿀을 먹었던 거죠. 70세 최대열님은 겨울이 오면 감기를 달고 사셨는데 꿀물 습관을 들인 뒤로는 겨울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11월부터 2월까지 거의 매달 감기에 걸리셨대요. 기침이 한 번 시작되면 한 달 넘게 가고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꿀물을 꾸준히 드셨더니 올 겨울엔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렸다고 하세요. 낮에 몸이 가라앉을 때 미지근한 꿀차 한 잔이 도움이 됩니다. 오후 3시쯤 점심 소화가 끝나고 몸이 나른해질 때 마시면 좋아요. 단,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은 반드시 소량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벌 제품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두드러기나 호흡 곤란이 올 수 있거든요. 처음엔 티스푼 4분의 1 정도로 시작해서 이상이 없으면 조금씩 늘려가세요. 요즘 감기나 장기침이 자주 있으신가요? 피로 회복 측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꿀은 몸에 빠르게 흡수되지만 혈당을 과하게 올리지 않아서 천천히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정제된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급격히 떨어뜨리지만 꿀은 과당과 포도당의 비율이 적절해서 혈당 곡선이 완만합니다. 그래서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에요. 한국대사연구회 자료를 보면 꿀을 섭취한 뒤 피로도 점수가 감소하는 걸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주관적 피로도 점수가 평균 30% 정도 줄었다고 해요. 64세 신도영님은 오후마다 머리가 멍해지곤 했는데 책을 읽다가도 같은 줄을 몇 번씩 다시 읽게 되고 TV를 봐도 내용이 머릿속에 안 들어왔대요. 꿀차 한 잔을 마신 뒤부터 집중력이 개선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점심 식사 후에 커피 대신 꿀차로 바꿔보시면 좋습니다. 커피는 각성 효과는 있지만 일시적이에요. 3시간 정도 지나면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카페인과 함께 마시면 꿀의 안정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오후 피로가 가장 심한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혈압 변동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꿀 속 미량 영양소는 교감신경의 갑작스러운 흥분을 진정시켜서 혈압이 출렁이는 걸 줄여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갑자기 오르는데 이런 변동이 반복되면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마치 풍선을 계속 풀었다 뺐다 하면 터지기 쉬운 것과 같아요. 한국노화학회 연구를 보면 꿀을 섭취한 그룹이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이 완만해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갑자기 화가 나거나 놀랐을 때 혈압이 치솟는 정도가 줄어든 거죠. 71세 강혜성님은 긴장하면 얼굴이 쉽게 붉어지곤 했는데 전화벨이 울려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누가 찾아온다고 하면 얼굴이 확 달아올랐대요. 꿀차 습관을 들인 뒤로는 진정이 훨씬 빨라졌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 뒤에 미지근한 꿀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직후는 피하세요. 소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거든요. 고혈압이 심하신 분들은 반드시 소량으로 시작하셔야 해요. 혈압이 출렁이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혈관 나이를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혈관 나이라는 건 실제 나이와 다릅니다. 70세여도 혈관은 50대처럼 건강할 수 있고 반대로 50세인데 혈관은 70대처럼 굳어 있을 수도 있어요. 혈관 탄력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 성분이 꿀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 꾸준히 꿀을 섭취한 그룹의 맥파 전달 속도, 그러니까 혈관 경직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완화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혈관이 부드러워지면 같은 혈압에서도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68세 유찬우님은 걷기가 힘드셨는데 100m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대요.
꿀을 섭취한 뒤로 다리 피로가 한결 편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30분 정도 산책하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고 해요. 아침, 점심, 밤 루틴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시간대를 정해서 꾸준히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아침이 편하고 어떤 분은 저녁이 편하거든요.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겁니다. 가공꿀은 효과가 거의 없으니 자연산 꿀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든 꿀은 대부분 가공꿀이에요. 여러분의 혈관 나이는 스스로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제 이 흐름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생활 적용법을 확장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아침 시간대를 보면요. 아침은 혈관이 가장 굳어 있는 시간입니다. 밤새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고 확장하면서 부담을 받게 되거든요. 특히 겨울철 아침에는 기온까지 낮아서 혈관이 더 수축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침에 적당한 꿀물 한 잔이 혈관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갑자기 찬물을 마시거나 뜨거운 커피를 마시면 혈관이 놀라는데 미지근한 꿀물은 자극이 적어요. 다만 공복에 과량을 마시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위산이 많은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티스푼 반 스푼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으면 위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해보시고 괜찮으면 조금씩 늘려가세요. 아침 공복에 마실 때는 물을 충분히 희석해서 농도를 낮추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불편한 부위는 어디인가요? 점심시간대는 또 다릅니다. 식후 졸림은 혈당 변동과 혈류 정체의 신호예요. 식사를 하고 나면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머리가 멍해지고 졸음이 오는 거죠. 이때 커피로 억지로 각성 상태를 유지하면 혈관은 더 긴장하게 되고요. 커피의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순간적으로는 정신이 번쩍 들지만 몇 시간 지나면 반동으로 더 피곤해져요. 커피와 꿀을 함께 마시면 꿀의 안정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따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점심 식사 후 30분쯤 지나서 꿀차만 따로 마시세요. 레몬 몇 방울과 꿀을 함께 타면 혈류가 더 가볍게 움직입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거든요. 신맛이 위를 자극해서 소화액 분비도 촉진하고요. 레몬 4분의 1개 정도 짜서 넣으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산성이 강해져서 치아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식후 졸림 때문에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저녁 시간대는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혈압 변동이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긴장했던 혈관이 제대로 이완되지 못하면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아요. 수면 중에도 혈관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꿀차 한 잔이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너무 늦은 시간에 마시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잠들기 1시간 전쯤 미지근한 꿀차 반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깰 수 있어요. 1시간 전에 마시면 소화도 되고 화장실도 미리 다녀올 수 있습니다. 밤 시간대에 마음이 더 불안정해지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체질별로도 달라집니다. 손발이 차가운 냉한 체질이신 분들은 혈관 확장이 잘 안 됩니다. 말초 혈관까지 혈액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항상 손끝, 발끝이 차갑게 느껴지는 거죠.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겨울에는 핫팩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분들 있으시죠? 찬물에 꿀을 타서 마시면 오히려 더 차가워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생강즙 한 스푼과 꿀을 조합하면 몸을 따뜻하게 데우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의 매운 성분,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거든요. 생강을 갈아서 즙을 내거나 생강차 티백을 우린 물에 꿀을 타셔도 좋습니다. 계피 가루를 조금 넣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은 평소 체온이 어떤 편인가요? 반대로 열이 많은 체질이신 분들은 수면이 얕아지기 쉽습니다. 체내 열이 과도하면 신경이 흥분 상태를 유지해서 깊은 잠에 들기가 어려워요. 잠들었다가도 자다 깨고 꿈을 많이 꾸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바짝 마르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너무 따뜻한 꿀차는 오히려 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찬물에 소량 희석한 꿀물을 추천드립니다. 차가운 온도가 열을 식혀주면서 꿀의 진정 효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에 박하 잎이나 레몬밤을 조금 넣으면 더 시원하게 느껴져요. 더위를 유난히 많이 타시는 편인가요? 소화가 약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소화력이 떨어지면 영양소 흡수가 제대로 안 되고 혈관 회복에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음식을 먹으면 바로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트림이 자주 나오는 분들 있으시죠? 꿀을 삼키기 전에 너무 달게 느껴진다면 양을 줄이셔야 해요. 미지근한 물에 약하게 희석한 꿀차를 천천히 마시는 게 부담이 적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드세요. 한 모금씩 입에 머금었다가 천천히 삼키면 침과 섞여서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식사 후 더부룩함이 자주 있으신가요? 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 염증이 악화되거든요. 당이 혈관벽을 손상시켜서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가공꿀은 절대 안 되고요. 벌집 형태의 자연꿀을 선호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고 설탕이 첨가된 경우도 많거든요. 양도 반 스푼 이하로 줄이고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공복에 단독으로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어요.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드시면 다른 음식과 함께 천천히 흡수돼서 혈당 곡선이 완만해집니다. 혈당 때문에 단맛을 무조건 피하고 계셨나요? 고혈압 경향이 있으신 분들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혈압이 출렁이는 건 혈관 탄력이 저하된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혈관은 혈압이 오르면 늘어났다가 내리면 다시 줄어드는데 탄력을 잃으면 이런 조절이 안 돼요. 공복 섭취는 피하시고 식후 30분에 미지근한 꿀차를 드시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마시면 오히려 혈압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혈압계가 있으시면 꿀차 마시기 전후로 혈압을 재보세요.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긴장할 때 갑자기 얼굴이 달아오르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하며 오늘 바로 실천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달다고 해서 모두 나쁜 것이 아니고 자연에서 온 꿀 한 스푼은 혈관, 수면, 피로, 면역이 서로 얽혀있는 순환 구조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하나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부 연결돼 있거든요. 혈관이 좋아지면 수면이 깊어지고 수면이 깊어지면 피로가 회복되고 피로가 회복되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혈관이 더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가 무너지면 전부 무너집니다. 혈관이 굳으면 수면이 얕아지고 수면이 얕아지면 피로가 쌓이고 피로가 쌓이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혈관이 더 손상됩니다. 잘못된 상식은 단맛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올바른 관리는 체질과 시간대에 맞는 꿀 섭취로 혈관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무작정 피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상태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누가 먹느냐, 언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관리를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로가 계속 쌓이고 잠이 얕아지고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밤마다 쥐가 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점점 더 버거워집니다. 몸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지고 무릎을 펴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혈관은 더 굳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출렁이게 되죠. 혈압이 자주 오르락내리락하고 어지럼증이 생기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겨울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살고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습니다. 기침이 한 달 넘게 가고 목소리가 쉬고 체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걷기가 힘들어지고 계단 오르기가 두렵고 외출하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달라집니다. 혈관 흐름이 편안해지면서 온몸 구석구석까지 피가 잘 돌게 됩니다. 손끝, 발끝까지 따뜻해지고 얼굴 혈색이 좋아집니다. 밤잠이 깊어지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한 번 자면 아침까지 푹 자게 되고 꿈도 덜 꾸게 됩니다. 아침의 무게가 가벼워지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몸이 개운하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집니다. 손끝의 차가움이 사라지고 걸을 때 다리가 가볍게 느껴집니다. 종아리에 쥐가 나지 않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찹니다. 오후에 졸음이 덜 오고 집중력이 유지됩니다. 책을 읽어도 머릿속에 들어오고 TV를 봐도 내용이 기억납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 말이 귀에 잘 들어오고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답답한 일이 줄어듭니다. 겨울에 감기를 덜 걸리고 걸려도 빨리 낫습니다. 기침이 오래가지 않고 목이 덜 아프고 체력 회복이 빠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잠들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에 꿀 반 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셔보세요. 한 모금 한 모금 천천히 삼키면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입안에서 단맛이 퍼지고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을 천천히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일, 일주일, 2주일 꾸준히 하다 보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의 무게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손끝이 따뜻해지는 작은 신호들이 모여서 하루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겁니다. 오늘 하고 내일 안 하고 그러면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양치질하듯 세수하듯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야 진짜 변화가 옵니다. 21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21일이면 습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꿀 외에도 혈관을 젊게 만드는 저녁 루틴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 다음날 아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저녁 식사 메뉴 선택부터 시작해서 식후 산책 타이밍, 목욕 온도, 스트레칭 방법, 잠자리 환경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혈관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잘 관리하면 내일이 조금 나아지고 내일 하루 잘 관리하면 모레가 조금 더 나아집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한 달 뒤, 석 달 뒤, 1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몸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 무엇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이미 꿀을 드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간대에 드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드시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